안녕하세요. 강남역 1분 출구 1분 거리 김종률 아카데미 원장 김종률입니다. 오늘 제가 신도시 매출 지도라는 상가 특강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회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권 분석, 좋은 상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편견을 깨드릴 테니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했더니 아니나 달라. 좋은 상가는 어떤 겁니까? 라고 했더니 역세권 상가요 이러는 거예요. 역세권 상가가 왜 좋습니까? 뭐 유동인구가 많고 뭐 뻔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뻔하다는 말보다는 뭐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런 역세권 상가가 좋으냐? 우리가 살만한 역세권 상가는 강남역이나 역삼역의 랜드 상가들이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역삼역 상가가 죄송합니다. 역세권 상가가 좋다라고 그냥 막무가내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몇 가지 이야기했었죠.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 파리바게뜨 매출을 가지고 역세권에 있는 것이 좋으냐, 여기서 멀리 있는 영문권에 있는 영문권 좀 이상한가요? 영문권에 있는 파리바게뜨가 좋으냐, 그리고 뚜레쥬르는 왜 문을 닫았을까요? 까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영상에서도 뚜레쥬르 폐점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했었죠. 자, 역시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후보 점포 표시부터 해볼게요. 여기에 파리바게뜨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 PB 쓰고요. 요거는 기흥역점인가요? 기흥역점이에요. 기흥역이 하나가 있고 여기는 역시 PB 파리바게뜨인데 뭔데요? 여기는 구갈점이군요. 여기는 구갈점이 있고 자, 그 전에 신한은행이 있고 요 옆에 보면 요 옆에 보면은 여기가 뚜레쥬르가 있었어요. 뚜레쥬르가. 오늘 제가 특강을 하면서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굉장히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최저임금 인상이 됩니다. 그러면서 자, 김밥집이 월 매출 2천만 원 파는 것들 이제 문을 닫게 될 겁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걔네들이 문을 닫으면서 반사이익을 누리는 데가 얼마냐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빵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빵집도 이제 일매출이 한 150만 원 정도 된다. 그러면 이제 점차적으로 문을 닫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빵집이 150 하는 빵집이 문을 닫으면 어찌 되겠어요? 그 옆에 있는 뭐 250, 300 파는 빵집이 반사이익을 누리겠죠. 자, 우선 자, 파리바게뜨 기흥역점의 상권 분석 한번 해봅시다. 유효 수요의 범위가 대충 어느 정도 될까 하나. 요 동네 자, 요쪽 사람들이 요 정도가 올 것 같고 그죠? 요 정도가 핵심 유효 수요 범위가 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세컨더리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겠는데 점점 해서 요 사람들은 일부가 이쪽으로 상가 이용하러 가기도 하고 일부는 여기로 갈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자, 그러나 그리고 이제 다시 색깔을 바꿔서 그러면 파리바게뜨 구갈점 있는 쪽이 유효수의 범위를 그리면 어찌 되느냐? 뭐 대충 요래 될 것 같다 그죠? 요 정도 범위가 되지 않겠냐? 뭐 이 정도 되지 않겠냐? 직관적으로 봤을 때 면적이 훨씬 더 구갈 파리바게뜨 쪽이 더 넓죠. 물론 이제 얘는 그 역을 끼고 있다 보니까 세컨더리가 좀 더 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세컨더리 상권이 그러니까 평소에는 색깔을 달리 할까요? 예. 이렇게 세컨더리 상권이 좀 있을 수 있죠. 그럼 뭔 말이냐? 평소에는 이제 그 생활동선이 뭐 지하철 타러 갈 때는 파리바게뜨 기흥역 쪽으로 향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상가 이용하러 갈 때는 여기에 있는 구갈 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빵집 매출 입장에서는 지하철 타러 가는 사람보다는 물론 그러면서 빵을 사고 커피도 사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보다는 일반 생활 동선 속에서 더 좋은 유리한 자리가 있는 구갈점이 아무래도 매출이 좋아 보입니다. 그죠? 예. 자, 제가 분석한 게 맞다면 요 구갈 파리바게뜨는 1매출 한 300 정도 팔았고요. 기흥역점은 250도 못 팔았어요. 200 초반대 그 정도 팔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는 또 이제 파리바게뜨가 아니라 뚜레쥬르죠. 여기 있는 뚜레쥬르는 이 자리에서 뭐 하겠어요? 자, 그럼 여기 파리바게뜨 구갈점과 뚜레쥬르 점포를 까먹었습니다. 기흥구청점 정도 되나요? 자, 자리를 비교해 보자고요. 뚜레쥬르랑 놓고 이렇게 본다면 뚜레쥬르는 한 요 정도 먹을 것 같고 나머지가 이제 구갈 파리바게뜨 영역이죠.
누가 보더라도 뚜레쥬르가 훨씬 더 열시한 자리 있지 않습니까? 저는 뚜레쥬르가 왜 저런 자리에 입점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결국은 매출이 이제 좋지 않다 보니까 폐점까지 하게 됐죠. 그러면 이제 이 뚜레쥬르 매출의 상당 부분이 파리바게뜨로 녹아들겠죠. 저 파리바게뜨 매출은 이제 뭐 300이 아니라 이제 350, 400에 가까운 매출로 향해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이 최저임금을 인상하다 보니까 뜬금없이 이 상가가 양극화되기 시작해 버렸죠. 건물주까지 양극화되기 시작했죠. 보겠습니다. 로드뷰로 파리바게뜨 구갈점을 보면은 요 자리거든요. 요 자리에 저는 사실 이 파리바게뜨 구갈점 자리도 그렇게 좋은 자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도를 다시 보자면 이 자리보다는 파리바게뜨 이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여기 전체 요 일대를 좀 여유 있게 먹는 게 낫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아주 코알을 이렇게 끼는 게 좋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쪽으로 오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인데 뭐 어찌됐건 파리바게뜨 여기 이 자리로 와서 좀 장사를 잘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뚜레쥬르 입지가 너무 나빴죠. 뚜레쥬르가 요 자리였거든요. 예, 로드뷰 한번 볼게요. 예, 로드뷰로 보면은 여기 있었습니다. 요 자리에. 그러니까 너무 이 상가 한 중심, 이 빵집 같은 것들이 상가지 한 가운데로 들어올 때는 요 안에서 자체 수요도 전부 받쳐주고 오피스텔 수요도 좀 있고 이래줘야 되는데 별로 그렇지 않았죠. 그러니까 인접한 아파트 상권 사람들이 이용하기는 여기 자리가 그렇게 좋은 자리가 아니었어요. 그런 점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한양 아파트랑 한양 1차 아파트 두 개 합했을 때 1000세대급이니까 이 밑으로 모두 되는 게 아니네. 자, 요 두 개 합해도 1000세대급이니까 요 자리보다는 이쪽 자리로 뚜레쥬르가 오왔더라면 그랬으면 또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여기는 딱 부러지게 어디가 뭐 일입시다 하긴 좀 그런데 사실 요 두 개 아파트 합했을 때 1200세대고 요게 요 위에까지 있으니까 자, 보자면 이 도로를 기준으로 남쪽보다는 북쪽의 유효수가 좀 더 아파트 세대가 많네요. 그죠? 그러면 파리바게뜨가 이쪽보다 여기 외환은행 있는 쪽, 베스킨라빈스 있는 쪽, 이쪽으로 붙어서도 괜찮았을 것 같고, 어찌됐건, 뚜레쥬르의 입지가 파리바게뜨를 이기기는 굉장히 어려운 입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꼭 최저임금이 원인은 되지 않겠이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더라도 지금 정도의 매출에서 최저임금까지 올라버리면 제빵사와 판매사를 쓰면서, 뚜레쥬르 입장에서는 열세한 입지의 매출도 한 100만원 초반대에서 한 중반 정도로 오가던 뚜레쥬르 입장에서는 버티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다 하는 것이 저의 추정입니다. 자, 결국은 이 뚜레쥬르가 최근에는 폐점을 했습니다. 폐점을 해서 지금 로드뷰 상으로는 보이지만 보이지 않고 자 어찌 됩니까? 그 졸지에 여기 있는 옆에 있던 300만원 팔던 파리바게뜨가 이제 400만원에 가까운 매출을 보이지 않겠나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이긴 입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역세권에 있는 빵집과 역먼권에 있는 빵집 그리고 인근에 있는 경쟁점과 그리고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따른 폐점과 반사익을 누리는 자리 이긴 입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두루두루 해보았습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은 영상을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좀 말도 버벅대고 짧은 시간에 많은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역시 좀 어렵네요. 좀 영상 이야기하는데 해설을 하는데 좀 미숙한 부분이 있었던 거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그래도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